네, 현재 시간 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. 또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가장 핫하게 움직였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유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세 가지 상황 시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.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?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. 유가만 잡힌다면 그놈의 유가 대한항공이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. 그래도 오늘은 유가가 100달러 하회하면서 항공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가에 대한 전망이 너무 극과극이더라고요. 그 외국계 증권사 보니까 150달러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지만 전 처음에 165를 잘못 쓴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낮은 65달러를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증권사마다 전망치가 좀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 유가라는 게 그러니까 유가뿐이 아니라 원자재라든지 그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곳도 있지만 또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좀 거품이 뛰거나 아니면 좀 거품 좀 언더슈팅을 보여주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2000년도 팬데믹이었을 때 유가가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어요. 맞아요. 네.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받고 받아온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. 그래서 지금 원자재 시장 자체가 좀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약간 진폭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뭐 말도 안 되게 360달러 얘기도 하고 150달러는 이미 그 러우 전쟁 발생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좀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65달러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모든 걸 떠나서 이제는 고공행진한다라는 우려가, 그러니까 고공행진이라기보다는 계속 오른다라는 우려감은 어느 정도 꺾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온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이거 다시 추세 그냥 일시적인 것인가라는 걱정이 있었다가 월화 특히 어저께 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으로 이제 가진 않겠다.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뭐 80달러 이하로 간다라기보다는 좀 상단이 한 110달러 정도 그리고 하단은 한 90달러 내외에서 그러니까 한 20달러 정도 선에서 진폭을 주면서 한 가을까지는 방향성이 나오고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이제 러우 전쟁이라든지 유럽의 좀 겨울 이런 거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유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문이 열려도 하늘길이 열려도 지금 항공사들이 웃지 못했던 거였거든요. 뭐 그거 외에 또 항공주들이 그동안 못 간 요인들이 있었을까요? 뭐 첫 번째는 뭐 유가하고 워낙 약세예요. 다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20을 주고 사시는 분들은 한 10%도 안 되실 거예요. 대부분 대출기죠. 할부라든지 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할로 상환하시는 건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. 몇백억 되는 비행기를 한 번에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상환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리스로 리스 비용을 내는 것인데 그걸 다 달러로 낸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신 뉴스를 보시면 원화가 약세를 띠다 보니까 달러 부채가 높아지고 또 달러 상환 비용이 높아졌다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유가의 영향보다 오히려 이런 게 더 큽니다. 왜냐하면 유가는 유류 할증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영향이 좀 그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항공 여객 수요 증가가 약간 시간차가 좀 존재합니다. 지금 많이들 외국 나가고 계시지만 과거로 복귀하려면 좀 시간이 한 가을 이후나 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돌아간다고 하잖아요. 그 돌아가는 게 그 항공 비용이 엄청나게 더 항공 그 유류 사용량이 더 엄청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수익성을 좀 줄어들게 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요.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포착은 안 되고 있지만 좀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화물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수요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을 커버했었던 것인데 좀 요것이 좀 꺾인다라면 아무래도 좀 실적 자체가 좀 우하향할 수 있다. 현재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투심을 많이 약화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그 항공주들이 못 나는데 이유가 있었네요.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사실 현재 정말 또 다른 악재가 생기면서 항공주들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 역시도 지금 현재 가격엔 다 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. 2분기도 실적 시즌에
항공사들이 위기에 오히려 더 강했다라고 실적은 더 잘 네. 나왔었잖아요.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한 줄평 투자 의견 같이 들어볼게요. 네, 뭐 일단 뭐 과거의 영광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. 일단 작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, 작년 실적 피크를 찍은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이렇다 할 방향을 못 주고 있었어요. 그런데 네. 이번에 6월 달에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. 그래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27,000원 정도까지는 뭐 시장이 좀 더 좀 받쳐주고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라면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등 시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. 대한항공 알아봤고요.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. 해외 수주 불발? 삼성 엔지니어링의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.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6조 원대 해외 수주 불발 위기가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쏟아지더라고요. 네, 지금 근데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. 지금 한 4조 원 정도는 이제 그 멕시코 살리나 크루즈 정유 공장에서 이제 뭐 이것을 추가 이제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그 멕시코가 좀 정부가 좀 바뀌거나 좀 이런 정부 기조가 좀 변화가 되면서 왜 외국에다가 맡기느냐. 자국 기업에다가 맡겨야지 뭐 자국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왜 외화 유출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나 봅니다. 확정된 건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기술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왔고요. 또 하나는 그 알제리 하시 메사우드에 짓는 정유 공장 계약도 조금 지금 분위기 안 불안해요? 좋다고 해요.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기업하고 약간 합작을 해서 들어간 건데 지금 알제리가 스페인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약간 관계가 안 좋아지면 중국 당국이 바로 캔슬 놔버리지 않습니까? 네. 규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멕시코가 4조, 알제리 쪽이 2조,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또 그 말레이시아 관련해서도 한 9천억 정도 가스 플랜트 수주를 또 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주라는 것은 이제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부분들인데 아마 워낙에 6조 원대가 적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. 조금 실망 혹은 우려감 관련된 그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.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하니까 채팅방이 조용해졌어요. 약간 시청자분들께서 안 사요 하고서 갑자기 좀 조용해지셨는데요. 그래도 이 회사를 좀 뜯어보자면은 최근에 아람코와 뭐 신사업을 동맹 맺고 약간 그 해외에서의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당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. 그렇죠.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여요? 좋아 보여요? 뭐 엄밀히 따지면 네. 건설주 중에서 유일하게 버텼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. 6월 달에 같이 좀 두들겨 맞아서 그렇지 네. 다른 건설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.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유가 상승,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되게 많아졌었고 그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그 매출의 70~80%가 해외 수주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삼성 관련된 수주가 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은 좋게 나오고 있었죠.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이 흔들림이 나오고 또 유가도 좀 하락을 하고 또 뭐 해외 수주 해외 그런 모멘텀도 좀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약간 수익성 이런 것을 좀 따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사우디 관련해서 뭐 나옴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감을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미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왔던 이슈들이고 또 이것이 뭐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모든 시장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네.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시국이고 한번 그 6월 말에 강하게 반등을 주고 나서 조금 크게 흔들렸다는 얘기는 반등도 좀 쉽진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닉네임 TY님이요. 스페인만 보나 쌀 때 사는 거지라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. 근데 또 뭐
쌀 때 사면 좋긴 하지만 남들 다 오를 때 얼마만큼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그 싸움인 거잖아요. 그쵸. 이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이라도 이 6조 원이라는 불안한 이 계약 파기에 대해 아껴둔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 쌀 때 사는 거지 더 들고 가거나 아니면 더 매수해보자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? 저는 지금은 뭐 모든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때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. 물론 오늘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고 이게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 제한적이다. 아래 꼬리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좀 반등에 모색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약간 긴축의 시대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도 어쩌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0을 추가 수주를 예상했었던 것보다 100이 아니라 한 70이나 80으로 줄어들 수 있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조금 앞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21,000원 정도 온다라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.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한번 자르고 다시 추세를 좀 확인하고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21,000원으로만 제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. 이렇게 될 줄 아신 분 있으신가요? 저 랩지노믹스의 오늘장의 또 급등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? 아니 우리가 3주 전부터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했고 또 일주일 전부터 이 코로나19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뭐 한 거지? 최근에 진단키트주들이 불붙은 게 이전에 보였던 그 이유 있는 상승일까요? 아니면 지금은 다른 것들이 다 좀 빠져나가니까 이쪽으로 좀 과열되게 또 자금이 쏠린 걸까요?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열되게 지금 쏠린 것이죠.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네. 지금 4만 명 오늘 돌파를 했고요. 뭐 계속 더블 스코어링을 가가지고 다음 주에 뭐 8만 명, 그 다음 주에 뭐 16만 명,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. 간다고 해도 과연 작년에 그 피크를 찍었던 만큼에 갔을까요?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확진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동안 약간 소외를 받았었고 지금 막상 딱히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 자금이 이쪽에 쏠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찌되었든 뭐 이유 없는 상승은 없죠. 네. 지금 코로나 확산이 우리나라만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? 확산력이 높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게 과열 국면으로 진입했을 때 접근하기 맞을지는 한 번 정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만약에 이 분위기를 지난주에 눈치를 채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수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또 따라가자니 거기선 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왔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작년부터 좀 내려와 있는 네. 상황에서 더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요. 뭐 가격적인 매력은 다 있죠. 가격적인 매력 없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런가요? 네,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. 진단키트주도 6월달에 같이 빠졌어요. 6월달 하락이 나왔을 때 랩지노믹스도 보신다라면 7,000원대에서 5,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확진자가 좀 급격히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가파르게 오른 것이죠.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다라고 보고 전 그 이슈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지금 올라온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은 수익이 있지만 또 장중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손실을 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또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를 흐름을 보면서 또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오늘 시가가 제일 항상 이렇게 급등 종목군들은 시가나 그날 장중 저가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한 8,300원 정도가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뭐 일단은 한 10,000원에서 한 11,500원 정도가
정도까지의 그 반등은 뭐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완전 신고가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기술적인 대응 말고는 저희가 좀 드릴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미리 좀 발빠르게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는 뭐 10,000원, 11,000원의 반등을 노려보고 손절가도 꼭 가져가셔야겠어요. 8,000원대 제시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. 오늘 세 가지 상황씩 유창희 대표와 함께 봤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